안녕하십니까, 강비호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보고서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고서를 쓰는 사람인데 삼위일체가 뭔지 모른다, 그 주된 내용이 뭔지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실력에 큰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고서를 구성할 때 스토리텔링이 되고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노력이라든가 본인이 또 갈고 닦은 역량이라든가 기량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공부를 하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잘 하게 될 수 없는 내용이란 뜻입니다. 보고서를 쓰는데도 필요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삼위일체는 기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그냥 요령이에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더 잘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하면 보고서를 더 잘 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보고서를 잘 쓰지 못할까 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서를 못 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를 잘 쓰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왜 내가 보고서를 잘 못 쓰지? 왜 남들이 나더러 보고서를 잘 못 쓴다고 얘기하지?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질문을 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의 보고서가 추구하는 게 뭐냐 라는 질문에 또 답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보고서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보고서예요. 내가 만약 심의에 들어온 평가위원이다. 내가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제출할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내용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방식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 보고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평가위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평가위원은 짧은 시간 안에 3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 보고서 서너 개를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또 RFP, 입찰 안내서도 함께 보면서 내용 파악도 해야 돼요. 단기간에 학습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내가 평가위원인데 300페이지 보고서 3권을 일주일 안에 읽어야 된다. 그럼 내가 수험생이 됐다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공부하듯이 읽는다? 이런 평가위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가위원이 보기 편하게, 알기 쉽도록 쓰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평가위원의 이해를 위해서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경쟁 보고서는 평가위원을 세뇌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스라이팅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거를 뽑도록 우리께 제일 좋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가스라이팅 하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이해시키면 되겠지, 아 이게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써서는 안 돼요. 아 이거 정말 얘를 뽑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써야 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사항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뇌됩니까? 가서 한번 딱 얘기하면 딱 알아듣고 그래 딱 세뇌가 됩니까? 아니에요. 세뇌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오랫동안 해야지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딱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래서 좋구나 라고 뽑아지도록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설명문을 해서는 좋은 보고서가 아닙니다. 논설문을 써야 돼요. 내 주장과 내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계획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획처럼 하면 이런 부분이 좋아지니까 우리 계획을 뽑아라. 우리 엔지니어링 기술을 뽑아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들어가면 담당자에게 브리핑을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프로젝트, 당신 계획의 장점이 뭡니까? 평가위원이 왜 당신 계획안을 뽑아야 합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요. 이때 제대로 브리핑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계획이 괜찮은 거죠. 이때 제대로 브리핑할 수 없다면 이미 계획은 좋지 않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브리핑 받은 내용이 보고서에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브리핑했던 내용과 보고서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알아서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4베이로 만들었습니다. 공원이 몇 평입니다. 남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4베이라 창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쾌적합니다. 공원이 넓어서 주거 공간이 쾌적합니다. 전세대 남향이라 주거 공간이 쾌적합니다. 핵심은 4베이, 공원, 남향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계획안은 쾌적한 주거 공간을 가져옵니다. 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도 그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좋은 보고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딱 보고서를 보면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됐고 어떤 식으로 쓰여져서 얼마만큼의 실력이 있는 보고서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개선하면 어떤 방식으로 바꾸면 더 좋아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시면 전문가죠. 그럼 전문가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보고서를 쓰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고 또 보고서를 개선하는 컨설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에 굉장히 충실해야 돼요.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서를 딱 펼쳐봤는데 삼위일체가 안 되어 있는 보고서다.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수준 이하의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삼위일체로 내용을 다 뜯어 고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00점짜리, 90점짜리 좋은 보고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고서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건 스토리텔링과 핵심 주제가 얼마만큼 잘 세뇌하면서 들어오느냐에 핵심이 있어요. 그 보고서를 읽고 나서 내가 그 내용이 싹 정리돼서 하나의 멘트로, 하나의 카피로, 하나의 내용으로 딱 정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고 있어야 좋은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한다고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건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고, 단 삼위일체를 모르고 못했다. 그런 보고서는 보나 마나 뻔한 보고서, 형편없는 보고서, 평균 미달의 보고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안 돼 있는 보고서는 엉망진창 보고서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딱 꺼내서 제일 먼저 핵심 정리 내용 딱 한 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 그냥 기본 점수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기본입니다. 삼위일체를 한다고 해서 100점짜리, 90점짜리 보고서를 쓰는 거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삼위일체가 안 돼 있는 보고서는 그냥 평균 이하의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강의를 자세히 듣고 여태까지 여러분이 썼던 보고서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서 쓴 보고서를 꼼꼼히 규정에 맞춰서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충 이런 보고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턴키의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3, 3, 3, 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이 차지하는 부분이 10점 만점 중에 3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설계사나 엔지니어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계획이 월등히 좋으니까 우리가 이겨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좋은 건 전체 프로젝트에서 3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계획이 좋아서 이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계획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보고서가 형편없는 쓰레기인데, 보고서를 보고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또 프레젠테이션도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는데, 질의답변서도 그 보고서를 내용으로 하는데, 그 보고서가 형편없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냐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보고서를 쓰는 것은 승부의 기본이에요. 오히려 좋은 계획을 짜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안 돼 있는 팀이 정말 너무 답답하죠. 계획을 아무리 잘해도 보고서를 못 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우리 계획안이 훨씬 좋은데 졌다고, 로비로 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고서 갖고 와서 딱 비교평가 해보면 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좋은 보고서를 쓰는 것은 이기기 위한 기본이자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삼위일체란 무엇이냐? 삼위일체란 제목, 삽도, 설명글 이 세 가지가 독자적으로 완결된 하나의 정보를 가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목이 있고 삽도가 있고 설명글이 있고 대부분의 보고서가 이렇게 세 개가 한 챕터로 움직입니다. 이 하나의 챕터가 하나의 정보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독자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보통 제목이 들어가죠. 그리고 삽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명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제목이 들어가고 설명하는 글이 쭉 나오고 뭐 다이어그램이나 삽도나 그래프 등으로 설명을 하게 되죠. 이게 보고서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이 중에 삽도와 설명글을 가리고 제목만 봤을 때 이 챕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고서를 딱 보고 제목 뽑은 거 보면 아, 얘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보고서를 한 사람이 안 쓰니까 챕터별로 쓰잖아요. 각 장별로, 각 파트별로 썼을 때 각 파트를 쓴 사람의 수준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목을 뽑는 게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책에서는 배치 계획으로 설명드렸어요. 제목을 배치 계획으로 뽑았다. 어쩌라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동선을 극대화한 배치 계획. 아, 얘네 배치는 동선을 핵심으로 삼았구나 라고 정보가 가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잘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썼던 보고서에 하단부를 가리고 제목 타이틀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이 되는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목은 엉망진창으로 뽑혀서 중구난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슬쩍슬쩍 대충 보고서를 보는데 평가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읽고 났는데 끝에 남는 게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삽도. 삽도가 아니라 그래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핵심은 뭐냐? 제목도 가리고 설명글도 가리고 삽도만 봤을 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보고서를 꺼내서 한번 해보십시오. 대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 삽도 안에 글자, 즉 텍스트가 쓰여져 있는지 안 쓰여져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삽도는 반드시 텍스트를 동반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편에
글과 그림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글과 그림이란 파트에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모르시면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삽도 안에 설명이 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자세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신뢰도 다 들어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삽도에 텍스트가 반드시 타 있을 것, 삽도와 제목과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배치계획, 동선을 극대화한 본관 배치계획. 아하, 본관을 배치하는데 동선을 극대화했구나. 그래서 본관 쓰고 주 목적지를 쓰고 거리를 찍 뽑아서 100m 라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100m인 거 뭐 어쩌라고. 100m로 짧은 동선, 효율적인 동선, 합리적인 동선으로 계획했다 라는 내용이 텍스트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삽도만 봤을 때도 아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다음 설명글.